자, 이번에는 이제 실근의 부호입니다.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갑시다. 오케이? 실근의 부호야. 자, 실근의 부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근이 있어. 두 근의 부호가 양양일 수도 있겠지. 두 근 모두 양양일 수도 있잖아. 또 누구도 있겠어? 음도 있을 수 있겠지. 음도 있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뭐까지 있을 수 있을까? 양음이 있을 수 있겠네. 됐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타입입니다. 세분화시키면 0은 제외하고 0은 어차피 근이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이 근이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1번처럼 양양이었다. 그럼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양수인 근이 두 개 있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양이죠. 곱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같으니까 양이지. 오케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합도 양이고 곱도 양이면 무조건 두 근이 양이 나오겠느냐? 라는 거야. 합이 양이고 곱도 양이면 무조건 둘 다 양양이 나올까 안 나올까? 생각해봐. 니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합이 얼마야? 2 곱 얼마야? 2지. 무슨 말이겠어? 합과 곱이 전부 다 양양이지만 뭐가 안 돼? 양수 자체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자, 다시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합도 양이고 곱도 당연히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고 하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양양을 찾는 거야. 양양 두 근에. 또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이 방정식 봅시다. 두 근의 합이 얼마야? 1이지. 두 근의 곱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이 방정식의 해가 누가 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겠네. 아, 이러한 뭐가? 이거를 만족하는 것들이 무조건 양양은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이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 0보다 크면 뭐가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단 말이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잖아요. 안 생기잖아.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두 근 할 때 항상 갖다 집어넣는 거 있지 마. 오케이? 두 근은 서로 다른이라는 단서가 안 붙으면 두 근은 중근도 두 근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 이상이다. 됐지? 이거 됐어?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이다. 음이야. 음은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돼? 합이 이번엔 합이 얼마인가요? 음이죠. 곱은 얼마가 돼? 양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조건 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 어떤 형태로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은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양. 그래서 두 근이 그러면 음수 나오는 거 아니죠? 돌리면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죠.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 판별식이 필요해. 판별식이 어떻게 돼? 판별식이 이번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두 근의 부호가 양양음이라고 하면 요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주 쓰이는 거니까. 됐죠? 이까지 돼? 이까지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간단한데 자주 나와.
정말 간단한데 자주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야. 그래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되는데 내가 얘를 세분화할게. 잘 보세요. 얘가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한꺼번에 합니다. 한꺼번에 합니다. 자, 양근 하나 음근 하나인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에 비해서 큰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합이 양이 되겠지. 3-2 같은 이런 숫자야. 오케이? 됐어? 자, 경우에 따라서 양근과 음근의 절대치가 같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돼? 합이 0이야. 오케이? 됐지? 마지막으로 양근이 있을 거고 음근이 있을 텐데 음근의 절대치가 더 큰 거야.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2였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얘를 뭐라고 볼까? A라고 볼게. 얘를 B라고 볼게. 얘를 C라고 볼게.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인데 자 잘 들어봐. 가볼게. 3번 같은 경우에 3번만 나오면 그냥 3번만 나오면 그냥 곱만 음수가 되면 됩니다. 다시 곱만 음수만 나오면 됩니다. 곱만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곱이 뭐야? A분의 C야. A분의 C가 음수가 되면 끝입니다. 왜?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양근과 음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조건에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저 조건만 나오면 그냥 곱만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 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자,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 여기 a분의 c가 음수니까 ac는 음수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서 이게 뭐야? 자동으로 0보다 커집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만 해주면 게임 끝이라고. 오케이? 다르니? 게임 끝입니다. 근데 조금 더 조건이 더 나온 거야. 첫 번째,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더 크대. 그러면 얘는 뭐야? 자, 그냥 바로 적을게요. 합이 양수인데 곱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곱은 계속 음수입니다. 반면에 뭐가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합이 맞아?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합이 얘는 0이고 얘는 합이 음이고 끝. 오케이? 됐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냐? 제일 마지막에 있어. 9-10번입니다. 어제 시험 친 거 알지? 어제 시험 친 고3들 뉴스에 막 떴었을 텐데 6월 모의고사 고3들 쳤어. 아는 언니 오빠 맞나? 형 누나들 없어. 쳤다고 이제 할 건데. 이대로 고칩니다 이제. 고치고 이제 그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기반을 좀 다지는 거. 맞아. 나중에 이제 그런 걸 치겠네. 믿을 때는 수능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아직까지는 미궁이지만 어차피 재료들은 다 비슷하다는 거. 자, 하나하나씩 좀 밟아 나가 봅시다. 가볼게.
9-10번에 보면 첫 번째 문제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 이렇게 돼 있죠. 1번 봅시다. 양근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양근과 음근 나오면 뭐라고요? 자, 양근과 음근 나오면 뭐라고요? 그냥 곱이 음수입니다. 곱이 음수입니다. 됐어요? 곱이 음수입니다. 곱이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음수가 된다. 됐어? 이렇게 하나. 다르니? 왜? 이게 곱이잖아요. 이해되죠? 곱이 뭐야? a분의 c니까.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합이야.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를 봐봐. 합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0이야. 몇 차식? 2차식이지. 2차식인데 합은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5하고 마이너스 2와 같은 사례야. 합은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걸 풀면 뭐야? 2차 부등식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셀은 그래도 좀 잘 조절해가지고 2차 부등식이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얘는 2차 부등식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게. 넘겨주면 됩니다. A가 누구보다 커? 3보다 커.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얘의 경계는 누가 될 거냐면 4하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3이 A다. 나중에 되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합니다.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가 3보다 크고 누구보다 4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양근의 절대값이나 음근의 절대값이나 서로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해주면 돼? 합을 해주면 되겠죠. 곱도 해주면 되겠죠.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3입니다. 얘가 0보다 작죠. 곱은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합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2가 될 거니까 곱은 0이 되면 되겠죠. 왜? 양근, 음근의 절대값 동일하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와? 4 나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등장하는데 둘 중에 누가 될까? 3보다 커야 되겠지. 답은 4입니다. 이렇게 얘는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뭐야? 실근의 부호입니다. 주제는 실근의 부호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오케이? 됐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9-9번 봅시다. 9-9번. 자, 9-9번에 x제곱에 더하기 2의 m-1의 x고 마이너스 m 더하기 3 이꼴 제발. 요것만 얘들아 기억하자. 두 분이 양이야. 두 분의 양이야. 그러면 뭘 본다? 합, 곱, 판별식. 다시 합, 곱, 판별식. 합, 곱, 판별식. 그것만 합시다. 합은 어떻게 돼야 돼? 두 분이 양이면 양이 돼야 돼. 곱은 어떻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양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 곱, 판별식도 보셔야 되겠죠.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2라는 숫자 나오더라도 두 군데로 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0 이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케이?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요거는 한번 해줄게. 자, 합 여기 있습니다. 합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1 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 판별식
한 변씩 사용하시면 돼.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죠. b 다시의 제곱 n-1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 플러스 n-3입니다.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렇게 돼. 됐어? 이해되죠? 자, 동시에 다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는 거고, 이거 나중에 우리 부등식 할 때 다시 한번 나눌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m이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2 나누면 부등호가 변하겠죠. m이 1보다 작아. 얘는 이 양만 시키면 될 거니까 m이 누구보다? 3보다 작아. 3보다 작아. 이렇게 됩니다. 1보다 작고 3보다 작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판별식 사용합니다. 판별식 사용하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n이고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경계가 2하고 마이너스 1이라서 나중에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전부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다 만족하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1보다 작고 3보다 작고, 그러면 여기서 1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 작으면 얘는 말이 안 되고, 따라서 m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케이? 얘가 저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3번 합니다. 3번 해볼게요. 3번 봅시다. 3번에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신분이야. 뭐야? 서로 다른 부호의 신분입니다. 땡큐. 서로 다른 부호의 신분이야. 양근 음근 가진다. 양근 음근 가진다. 양근 음근 가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데? 곱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다 됐지? 이거 다 됐죠? 자, 계산 한번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남았느냐? 9-3번 봅시다. 한번 넘어가서 이제 진도는 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조금 더 해줄게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배웠었던 내용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 봅시다. 다 적용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꼴 제로의 두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a 이꼴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이제 좀 볼게. 잘 들어봐봐. 그러면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처음 배웠어.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나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되어 있는 거야. 처음 배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자, 합니다. 지금 이제 모르는 게 몇 개가 되느냐면 4개입니다. 모르는 게 알파, 베타, A, B 4개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A값, B값 구하라 그랬어. 오케이? A값, B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봐. 자, 뭐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두분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야. 두분의 합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야. 됐죠? 그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 얼마야? B야. 두근의 곱 얼마야? 알파 베타야. 됐니? 이거 됐죠? 자, 밑에 봅시다. 두근의 합 얼마야? 이거를 합해주는 거고 여기서 합은 마이너스 B입니다. 두근의 합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가 되겠지. 됐어? 두근의 곱 얼마야? 두근의 곱 여기서 마이너스 A죠. 두근의 곱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뭔데? 1번 문제의 목표는 A 값과 B 값을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식을 만들어야 돼. 4가지 재료가 있어. 4가지 재료가 있으면
보여? A, B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자체를 좀 없애주는 거야. 소거하는 거야.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A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됐지? 하나.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얘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 뭐 1대2 좋지.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됐지? 자, 여기 알파 베타 뒤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정리하면 이 끝에 더하기 1입니다. 알파 베타 얼마야? 알파 베타 두근 알파 베타 여기 B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요거 얼마가 돼? A 됐니? 여기 더하기 1이야. 그럼 뭐가 나왔어?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B는 뭐가 돼? A 플러스 2가 돼. 여기 정리해 주시면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B 더하기 1은 제로.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A값 B값이 나오겠지. 이까지 해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까지 해야 돼요? 별거 아니야. 여기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적용했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적용했고 이 식 전부 다 뭐 연립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결론 얘가 나옵니다. 우리 결론 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여서 방법 2를 봅시다. 방법 2를 볼게요. 자 보세요. 얘랑 얘랑 관계 보여? 그것만 보면 돼. 관계 보여? 관계 보입니까? 봅시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려보세요. 어떤 관계야? 얘를 이제 구체적으로 fx라는 수식으로 잡았어? 밑에 있는 수식은 누가 되겠어? f의 x? 그렇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거인 거 알겠어? 왜? 위에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인데 밑에 방정식의 해가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 나오려면 얘가 돼야겠지. 오케이? 그 말인 즉슨 자 봅시다. 이제 정리해볼게. 방법 2야. 위에 있는 식을 fx라고 뒀었을 때 fx로 뒀었을 때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bx 빼기 a 이꼴 제로라는 이 식이 f의 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알면 웬만한 친구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왜? 이게 시간을 정말 세이브해 줍니다. 우리 봐봐. 연립했어. 그리고 고민했어.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만큼 나왔잖아. 근데 생각을 해. 여기 fx 있죠?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그러면 이 fx 플러스 1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입니다. 이제 뭐 해주면 돼? 개수 비교해주면 똑같은 수식이 등장할 거야. 정리해볼게. x제곱 같네. 당연히 같겠죠. 1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돼? 2 플러스 a의 x입니다. 속도면에서 실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죠? 이해돼요? 이해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업해주면 애들이 졸라 어렵다. 나가 못 듣겠다. 왜 이래 어렵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개념 원리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만 풀고 공통수학기를 끝내버리면 그때는 좀 괜찮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저만큼 확장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돼서 니들 생각해봐. 공통수학기를 다시 봐야 되는데 하겠냐?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되니까. 자 봅시다. 그 다음 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이거 정리하면 1 하나 있어요. A 하나 있어요.
더하기 B 하나 있어요. 됐니? 답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확장을 시키자 이 얘기야. 오케이? 알았어? 끝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자, 이제 산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3a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얼마 나와? 1이 나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b가 1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물음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은 얼마고 알파 제곱, 알파 20승과 베타 20승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a 값과 b 값이 구해졌죠? 구해졌는데 이거는 보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꼴 제로야. 이 뭐야? 오메가. 기억나지? 짭이야 찐이야. 1, 1, 1이 찐이라 그랬고 1 마이너스 1이 짭이라 그랬어.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는 짭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등장했으니까 지금처럼 뭐 오메가 체계가 등장했으니까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외우지 말고 대입했어요. 여기 어떤 식조작 필요해? 어떤 식조작 필요해? 알파 뭘 곱한다? 누굴 곱해? 알파? 그렇죠. 알파 뭐? 알파 빼기 1을 곱해? 알파 더하기 1을 곱해? 알파 더하기 1이에요. 오케이? 됐니? 알파 더하기 1을 곱해야지만 뭐가 등장한다? 세제곱 더하기 1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거 이꼴 제로니까 세제곱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요게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거기 2번은 끝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의 20승 더하기 베타의 20승이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6승은 1이 될 수밖에 없고 얘를 6으로 나누면 누가 나와? 제곱이 남겠죠. 다 됐니? 이해되죠? 그리고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또 곱셈 공식 변형해도 되겠지만 쌤 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얘 베타 마이너스 1이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알파 제곱은 누가 돼? 넘겨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자, 저게 오메가 관련된 문제였고요. 오메가 관련된 문제였고 됐지? 오메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괜찮은 문제들 많아요. 뒤에 이제 거의 끝났어. 9-6번 봅시다. 이제 몰라. 내가 특이한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집에 형제가 3명 있는 집이 좀 생각보다 형, 누나, 동생 그런 경우가 좀 제법 돼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지금 중3인데 걔 제일 막내 언니를 내가 가르쳤고 남산고에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남동생을 청구곤대 가르쳤고 그 밑에 있는 애 이제 제일 막내야. 근데 이제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둘째 그 청구고 간 친구가 지금은 졸업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경대 치대에 있어. 근데 걔가 나한테 얘기했어. 우리 동생 지금 나이 차이가 한 4살 5살 나니까 귀엽잖아. 우리 동생 오면 진짜 잘해주고 그 애기가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 동생 오면
우리 동생 오면 니들 어떤 돈독하나? 동생들이나 형제들이나 어떤지 진짜 궁금하게 돈독하게 한 6살 차이 나나? 6살 차이 정도 나는구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진심이 담긴 말이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진심이 담긴 말이 전해지잖아. 그러면 계속 남아. 우리 동생 오면 진짜 잘해줘요. 와, 그때 몇 번이나 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그 동생이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 듣다가 이제 나랑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거야. 걔는 5학년 때는 나랑 같이 안 했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을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중3 돼서 나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리저리 근황 얘기하면서 오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선까지의 양치기가 조금 필요해. 양치기가 조금 필요하니까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아무리 타고난다 하더라도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시간 많이 투자하고 이제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호흡 잘 맞춰서 하면 돼. 호흡 잘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이거 어리니까 이제 중3인 친구도 있을 거고 중1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좀 아껴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일단 9-6번 한번 볼게요. 9-6번 자 9-6번에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꼴 제로야.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밑에 1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케이. 얘를 뭐로?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찾는 건데 그럼 필요한 게 뭐야? 합과 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필요하다고? 딱 두 가지가 필요해. 합만 알고 곱만 알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맞죠? 목표는 이거잖아. 목표는 이건데 센스 있게 자, 이 생각도 나쁜 게 아니에요. 얘 뭐랑 똑같다? 알파 더하기 4인 거 알겠어? 이해돼? 알파 더하기 4인 거 알겠냐? 그냥 막 풀어도 돼. 막 풀어도 되겠지만 본인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뭐를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각을 안 하고 푸는 친구들 진짜 많아. 생각보다. 여기서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푸나요? 내가 얘기하는 거 정성 들여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냐 라는 적극적인 문제를 푸는 태도? 그걸 정성 생각하면서 푼다는 얘기야. 자, 얘 뭐예요? 베타 더하기 4죠. 왜? 뭐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고 알파 베타가 얼마?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와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대로 문제 조건에 제시된 거 그대로 문제 풀어도 풀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한번 가공해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좀 하는 친구들 이렇게 풀겠죠. 합은 이렇게 되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나왔네. 12가 되겠죠. 곱을 봅시다. 곱을 볼 때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야. 그냥 일일이 싹 다 곱해서 정리해도 돼. 하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느냐? 우리 뭐를 알아? 자, 봅시다. 얘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야. 그러니까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형태로 바꾸면 빼기 4 빼기 알파 빼기 4 빼기 베타인데 마이너스 1 곱해서 바꿔주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바꿔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차피 1을 곱한 거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이 식은 결국 누구야? 그렇죠. 16 플러스 16 더하기 1
이렇게 딱 적잖아? 그러면 어딜 가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아, 얘는 좀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구나 라고. 남들한테 보이는 게 뭐 중요하냐고. 그게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한데? 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공부해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니 혼자 쓸 거야? 니 혼자 다 쓸 거야? 아니잖아. 돈 왜 버는데? 남들한테 주려고. 아니야. 공부 왜 하는데? 남들한테 이해시키고 남들한테 뭔가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 나는 그거는 공감하지 않아. 야, 공부하면 남 주냐? 남 주는 거. 공부해서 남 주는 거. 공부해서 자기 거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들한테 같이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일단 33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2번 봅시다. 자, 알파 제곱 있고요. 더하기 베타분의 1이야.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야. 자, 이제 요것도 살짝 한번 봅시다. 뭐죠? 생각해봐. 좀 하는 친구들은 이대로 안 됩니다. 뭐라고 될까? 알파가 되겠지. 아니요? 왜? 분수 곱 생각이 나요. 분수 곱 생각이 나야 돼. 알파라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얘 누구예요? 베타입니다. 이해되죠? 베타인 거 알겠죠? 이해가요? 자, 이제 여기서 변형을 할지 그칠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야? 알파 제곱은 뭐야? 4알파 빼기 1이야. 그러면 한 차수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된다? 그렇죠. 5알파 빼기 1로 최종적으로 변할 거고, 5베타 빼기 1로 최종적으로 변할 거고,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할 때 기존에 있었던 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합을 해봅니다. 5알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니까 4, 5, 20에서 2를 빼면 18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해되죠? 이해가요? 자, 두 개 곱하는 거야. 아, 쌤, 저 머릿속이 싫어요. 그러면 25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5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이것도 훌륭합니다. 왜? 정리까지 다 하면서 전개하는 거니까 훌륭하다고. 괜찮은데 에너지를 좀 덜 사용하긴 했지. 근데 이 생각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거 해서 계산해도 돼. 하지만 자, 빼기 알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빼기 알파 만들어주려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빼기 알파가 됩니다. 빼기 5분의 1 빼기 빼기 베타를 만들어주려면 맥 마찬가지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25분의 1을 곱해준 거야. 그럼 다시 얼마 곱해주면 돼? 25를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과 동일한 건데, 근데 요 식은 누구랑 동일하다?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거랑 동일하다. 25분의 1 빼기 2 뭐야?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4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5를 곱해주는 거니까 분배하면 1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20 나오고요. 끝에 25 나옵니다.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 6이 나옵니다. 생각을 하면서 좀 푸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면서 풀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저렇게도 할 수 있겠네, 다 괜찮아. 재미를 느끼시라고. 안 느껴지겠지만 하다 보면 재밌게집니다. 해보세요. 좀 재밌네 라는 생각이 이런 감정 들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거야. 똑같아요. 오케이? 됐지? 하다 보면 좀 잘해지면, 그리고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그래 되면 재밌어질 거라고. 자, 어디 보시느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 유제 몇 번이냐면 9-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9-5번부터 시작해서 9-12번까지 하면 되는데 9-5, 6 따로 할게. 그리고 중간에 좀 비었어요. 중간에 아직 개념 설명 안 한 게 있으니까 9-6부터 9-12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근에 보고 9-15, 16 9-15, 16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습 문제는 지난번에 9-4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9-5, 6, 7까지만 합시다. 9-5, 7 유제 그다음 연습 문제는 9-5, 6, 7만 합시다. 센입니다. 센으로 조금 다져가면서 하자고. 센이 센 잠깐 보자. 내 센을 내 센 저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74, 75 합시다. 74,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한 장 냈습니다. 요렇게 숙제입니다. 요거랑 요 숙제니까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